안녕하세요. 고니쌤의 신나는 거꾸로 교실. 오늘은 탕평 정치와 세도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영조와 정조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영조와 정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조와 정조의 정책 하나하나 반드시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순조, 헌종, 철종 이 3대 60년간의 외척들에 의한 세도 정치가 전개되는데 그 세도 정치가 실시되면서 나타난 패당과 그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우리 숙종 때는 환국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왕을 제외하고 신하들은 모두가 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왕의 그런 권위라든가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신하들이 거부하면 이것이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왕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붕당의 모든 관직을 독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붕당 사람들이 관직을 나눠 갖고 그래서 서로 상호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그 위에서 왕권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조와 정조가 실시한 정책이 탕평 정책이다. 탕평 정책의 핵심은 여러 붕당 사람을 고루 등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조의 탕평 정책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영조는요, 각 붕당의 온건한 사람들로 탕평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탕평파에게 주요 관직을 제수해 줌으로써 이들이 전국을 운영해 나가는, 전국을 주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다. 요컨대 각 붕당의 온건한 사람들로 하여금 탕평파로 육성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산림을 부정했어요. 자, 산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학식이 매우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지 않아. 그냥 제야에서 학문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닦고 제자를 양성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 제자들이 이제 관직에 진출하게 나면 어떤 국가의 정책을 실시를 할 때마다 항상 이들 자신들의 스승에게 물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림이라는 사람들은 실제로 관직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그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유생들의 어떤 지지라든가 어떤 숭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야. 자, 요컨대 관직에 있진 않지만 현실 정치에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제야의 학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뭐 인조 때부터 뭐 효종, 현종 때든지 간에 이러한 그 관직에 있진 않지만 그 선비라든가 유생이라든가 어떤 관료로부터 추앙받고 있는 이러한 살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왕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따라서 왕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무시할 수 없었죠. 자, 그런데 영조는 이런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의 말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왕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당파 싸움 혹은 붕당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서원을 대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당파 싸움에 붕당 정치의 근거지를 없앰으로써 붕당의 대립을 완화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전개했고요. 네 번째로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습니다. 자, 우리 이조 전랑은요, 이조에 있는 하위직 관리지만 그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조 전랑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조 전랑의 후임들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특히 앞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사, 즉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관리를 이들 2조 전랑이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 붕당에서는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2조 전랑직을 차지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2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2조 전랑의 후임자 추천권이라든가 3사 관리들의 선발 추천권을 없애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개혁정책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균역법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균역법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사에서 다시 배우니까 그때 자세히 배우도록 합니다. 자, 일단 균역법 시행했다 알아두도록 하고, 두 번째는 태종 때 실시했던 신문고 제도를 부활해서 억울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했죠. 세 번째로는 동국 문헌 비고라든가 속대전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고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사도세자는 영조에 의해서 뒤주에 갇힌 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영조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정조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조도 그의 할아버지 영조처럼 탕평 정책을 실시했는데 정조의 탕평 정책의 내용은 적극적인 탕평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영조는요, 각 붕당의 온궐한 사람들로 탕평파를 육성하도록 했는데 정조 같은 경우에는 각 붕당의 주장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으면 어떤 붕당이라도 그들을 등용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관직에서 쫓아내는 이러한 적극적인 탕평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론 일변도의 일단 정치에서 노론 외에도 소론, 그 다음에 남인계열까지 중용하면서 이제 탕평책을 실시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는 특히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규장각을 설치를 했는데 규장각은 원래 왕실 도서관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왕실 도서관이니까 왕족의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곳인데 이것을 마치 세종 때의 집현전처럼 능력 있는 학자들이 규장각에서 일하도록 하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그러한 어떤 정조 때의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만든 것이 바로 이 규장각이었습니다. 또한 초기에 문신 제도를 실시를 했는데 신진 과거에 합격했던 신진 관료라든가 또 유능한 그런 젊은 관료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재교육을 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조야. 정조가 직접 신진 관료라든가 능력 있는 유망한 그런 젊은 관료들 직접 재교육함으로써 왕의 친위 세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초기의 문신제도고요. 세 번째로 장용령을 설치를 해서 원래 조선 후기의 중앙군은 오군영이잖아. 오군영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왕 직속의 특수부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장용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용령도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뭐니 해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정조가 화성을 건설해서 이 화성이라 하면 오늘날 뉴타운, 신도시라고 보면 되겠어. 이 화성을 건설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정조는 개혁 정치를 펼치려고 했다. 자, 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화성 건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얼에 대한 차별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서얼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매우 중요한 관직을 주어서 그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정조 때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였던 규장각에 이 서얼 출신들을 검서관으로 등용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덕무라든가 박제가라든가
이런 유득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공정책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독점 판매권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다른 상인들이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독점 판매권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들 시전 상인들이 유의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난 전권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원하면 상공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공업 발전을 촉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유의전은요, 못이라든가 삼배라든가 어물이라든가 소금 등을 다뤘던 아주 시전 상인 중에서 핵심적인 상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이것도 기억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도 정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조가 죽은 다음에 순조가 12살의 나이에 왕이 됐어. 그러면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외척, 왕의 외가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이러한 형태가 순조, 그 다음에 헌종, 철종 때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외척을 비롯한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비정상적인 정치가 전개됩니다. 자, 이거를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순조 때에는 안동 김씨가 외척으로서 권력을 장악했어. 순조는 12살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지. 자, 그런데 순조의 아들은 효명세자인데 이 효명세자가 세자 시절에 죽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 헌종인데 이 헌종이 8살의 나이에 왕이 올라요. 그러면 이 헌종도 초등 1학년이니까 얘도 왕권 행사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왕의 외척인 풍양조씨가 또다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헌종 때에는 풍양조씨가 권력을 차지하더라. 자, 그런데 이 헌종도 24살의 나이에 후사가 없이 요절을 했기 때문에 그 안동 김씨가 강화에 유배되어 있던 그 철종을 이제 여러분들 용흥궁 알죠? 바로 철종이 강화도 시절에 머물렀던 곳이죠. 바로 이 철종을 왕으로 앉히고 그리고 또 자기 가문의 여자를 왕비로 만들어서 역시 또 왕의 외척으로서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철종은 19살의 나이에 왕이 됐지만 왕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왕은 곧 허수아비였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허수아비와 같은 왕을 앞에 두고 실질적인 권력은 이런 외척들이 행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 세도 가문들은 외척 가문들은요. 가장 중요한 관직이 정치기구인 비변사를 장악을 했고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해 갔어. 이 특정 가문이 비변사에 참여하는 삼정승, 판서, 대제학, 군영대장 이러한 요직을 정부 내 요직을 다 차지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시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이들의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다 깨지게 됩니다. 3사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공론을 중심으로 한 정치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는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이런 세도 가문에게 뇌물을 주고 그러면서 관직을 사고파는 이러한 매관매직이 성행을 했죠. 자, 관직을 관직을 산 이러한 지방관들 수령들은 그만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원래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세금 제도가 어지러워지겠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정의 문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데 각각 토지세와 그 다음에 군포와 그 다음에 환곡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삼정 제도 자체가 문란해지게 되면서 결국 살기 어려워진 백성들은 전국적인 농민 봉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사회 변혁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일어나죠. 자, 세도 정치기의 가장 대표적인 농민봉기 바로 홍경래의 난이 있습니다.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는요, 서북 지역, 오늘날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 심하니까 이러한 불만을 이용해서 봉기를 하게 되었죠. 청천간 이북 지역을 차지했다가 결국은 진압이 됐지만 아무튼 세도 정치기의 최초의 농민 봉기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1862년에는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진주에서 시작해서 거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니까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안핵사라는 사람들을 파견하기도 했고, 특히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해서 농민들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했어. 자, 이러한 농민 봉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삼정의 문란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삼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새로운 사상의 새로운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에는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감록이라든가 미륵시란과 같은 예언 사상이 유행하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천주교가 17, 18세기에 들어와서 점차 백성들에게 유포되기 시작했고, 또 이 동학이라고 하는 민족 종교가 새로 등장하죠. 1860년에 경주 지역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창시했죠. 인내천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평등 사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중심으로 신분제도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백성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자, 요컨대 세도 정치기에는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고, 또 이들에 대한 권력 독점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심해졌다. 그것이 매관매직이었고, 그러다 보니 탐관오리들이 나타났고, 이 탐관오리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농민들의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더라. 자, 이것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했고, 그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백성들이 전국적으로 봉기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홍경래의 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술 농민 봉기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오늘 좀 그 내용이 좀 길었네요.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